불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내 인생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정답을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내 인생에도 저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아주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 인생의 정답은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인생의 정답은 제 인생의 정답이지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거는 치명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퇴사를 했잖아요. 대기업에서요. 제가 그 당시에 퇴사를 할 때 퇴사 이제 1년 동안 퇴사 관련 이메일을 엄청 많이 받고, 그래 나도 가슴 뛰는 일을 해야겠다,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답장 준 것만 100개도 넘습니다. 절대 퇴사하면 안 된다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퇴사하면 안 된다고. 플랜 B, C, B도 아니에요. B, C까지 2개 없으면 퇴사는 꿈도 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퇴사 얘기가 나오면 꼭 부모님 얘기를 꺼냅니다. 부모님이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시냐,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잘 사십니까? 이걸 꼭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랑 고 작가님이랑 그럼 비교해 볼게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수입이 비슷하거나, 작년에는 이제 고 작가님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경제 상황, 버는 게 비슷하니까 쓰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경제적 상황도 비슷할까요? 전혀 달라요. 일단 왜? 저희 양가 부모님은 다 잘 사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1원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고 작가님 부모님은 이제 일을 은퇴하셨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 이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인풋은 경제적으로 비슷하지만 아웃풋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보니까 뭐 비슷하게 쓰면 되지 않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집으로 볼까요? 저는 그래도 대출 난민이지만 자가하지만 고 작가님은 전세 난민이세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번 게 있지만 고 작가님은 이제 제대로 번 게 몇 년 안 되셔갖고,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에도 희망이 넘치는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은 고졸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부터 조금씩 많이 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마음부터 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아버지는 65살이신데 인생에 지금 경제적으로 최고 전성기세요. 65살에. 그렇게 생각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65살에도 최고 전성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맥락에 따라서 정답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송 찍어놓고 한 달 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왜요? 에피소드가 다르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4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잤어요. 근데 요즘에는 8시간씩 꼬박꼬박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 낮잠도 30분 잡니다. 왜? 제가 체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당장 운동은 많이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잠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암막 커튼도 완전히 바꿔서 빛도 완전히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잠을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좀 모든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또 나태해진 사람한테는 여러분 잠 많이 자야 됩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나태해진 분한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여러분이 누구이냐, 여러분이 뭐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정답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진짜 많이 오거든요. 박사님, 이렇게 해서 무기력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까요? 모르죠, 저도요. 박사님, 제 인생의 정답은 뭘까요? 모르죠, 저도요. 거기서 정답은 이겁니다, 대답해주는 놈이 미친놈이죠. 예? 그래서 더 자세히 여러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봐야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이제 객관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그러면은 다 맥락이고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아니에요. 맥락이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이제 적은 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B2C를 하는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뭐 커스터머 이렇게 해서 개개인한테, 이렇게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렇게 일반인한테 여러분이 뭘 파는 사람인데, 이렇게
개개인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업이 아니라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뭐랄까 임원진이나 오너가 SNS를 모른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맥락에 따라서 나는 몰라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90%가 몰라요. 90%가 뭐야? 99%가 몰라요. SNS 마케팅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마케팅 업체에 와 무슨 제가 영상 하나 보니까 뭐 1 클릭에 뭐 9,000원을 준다고. 와, 난 지금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90원에도 할 수 있는데 100배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보고 소름 돋아갖고, 그게 키워드 검색이랑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랑 조금 이제 비용이 달라갖고 그게 1대1로 정량적 매칭은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SNS를 모르는 이렇게 코파운더급, 이렇게 창업자급이 SNS 마케팅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의 뭐 이제 중소기업, 뭐 심지어 대기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맥락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되게 절대적까지는 아니어도 보편적으로 옳은 방법이 있는 분야가 있고, 예를 들면 복잡계랑 이제 비복잡계가 있는데, 여러분 마케팅 같은 건 복잡계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는 게 짱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 역량을 올리는 건, 비행기 지나가니까 손 한번 들고,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복잡계가 아니에요. 그건 의식적 노력입니다. 의식적 노력으로 시간 투입량이랑 거의 비례합니다. 이거는 복잡계랑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뭐냐? 내가 비복잡계에서 1등을 먹고 복잡계에서 나와서 1등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이 망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미친 짓을 잔뜩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일반인들도 착각한 게, 쟤는 명분대 나왔으니까 뭘 잘할 거야. 택도 없어요. 복잡계 모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잡계 타령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꺼내서 그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땐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에피소드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조차 여러분에게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제가 다 모르니까요. 근데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랑 싱크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딱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맥락이 상당히 크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얄짤없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맥락이 일치할 확률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세히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마케팅에 관해서 막 클릭 단가도 오픈하면서 엄청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요. 그거 다 공개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왜? 어떤 분은 캐치를 해서 알아듣겠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또 필요하신 분 알아들어서 캐치해서 잘 되면 졸꾸러기일 거 아니에요. 그분은요. 잘 되면 저는 좋겠죠. 제가 어저께도 강남 교보문고에서 강남역으로 걸어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뛰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졸꾸러기라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시구나. 진짜 중요한 위치 허브예요. 허브. 그러면서 책 자기는 2권보다도 더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공팔찌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고 세금 많이 내시고 직원들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주는 마케팅 역량에서 캐치를 해서 잘 되면은 저는 더없이 좋겠죠. 근데 이제 댓글에도 나오죠. 이 분야는 말해줘도 못 알아듣겠다고. 못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안 해보시면은 그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제가 그때 10분, 20분 말해드린 게 얼마나 값어치가 큰 건지, 제가 장담하는데 뭐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마케팅 들어도 그만큼 안 가르쳐줘요. 그만큼 본질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게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누구에게는 1억짜리 레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겐 정답이지만 누군가에게 오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오답이지만 누군가에겐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답인 거를 확실하게 알면 그걸 걸러내면 정답일 확률을 찾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 다양한 에피소드를 계속 여러분이랑 접하고 있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내용을 제가 계속 깨알같이 여러분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졸구할 테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되죠? 졸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졸구합시다. 졸구! 또 만나요.